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왜 이렇게 켰냐면 또 이번에 쿠팡에서 촬영을 못하게 됐잖아요. 이제부터 10월 11, 12, 1, 2, 3, 4, 5, 6, 9개월 차 쿨걸이 새끼 말이죠. 지금까지 쿠팡 총결산을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들었어요. 쿠팡 브이로그를 하면서 절친 분들께서도 쿠팡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어떤 업무를 골라야 되냐, 어떤 센터를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은근히 궁금증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이건 정리를 해야겠다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요번 주는 이렇게 좀 올려볼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하게 된 이유,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프리랜서라 가지고 일이 없은 경우는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일이 없어지는 게 길어지면서 돈도 떨어져 가고 진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항상 우리 백수들의 마음 한켠에는 일용직이라는 이제 울타리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와중에 또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와중에 집 근처에 쿠팡 셔틀을 쓰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내가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집 앞에서 타는 것만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쿠팡 알바 뭐 이런 거 쳐보니까 또 정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3-4번 일을 했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주말이나 공휴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물. 블로그 리뷰를 봤을 때 신분증, 빨창, 장갑, 투명 파우치, 자물쇠, 칫솔 치약 이렇게 준비를 해갔어요. 물통이랑.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자물쇠랑 신분증 무조건 필요하고 칫솔 치약 정도? 물통? 나머지는 뭐 딱히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깔창은 안전화 발바닥이 딱딱해가지고 오래 서 있으면 아플 수 있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아프기는커녕 안전화 너무 편했고요. 오히려 저는 제 신발보다 편하고 가벼워서 너무 좋았고 깔창은 뭐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장갑도 있어요 거기 다. 근데 이제 쿠팡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편한 장갑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장갑도 필요 없었고 면장갑을 무제한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가져가진 않아도 된다. 투명 파우치도 현장에 반입하는 물건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용도인데 현장에 반입할 게 없다. 물통이랑 뭐 사탕 같은 거? 조그만 거 한두 개? 근데 뭐 한두 개 정도는 솔직히 주머니에 넣어도 삑삑대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 안전화도 저는 안 갖고 있는데 안전화 다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갈아 신고 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하고 소독을 하긴 하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발에 땀이 나고 하면 찝찝할 수 있어요. 안전화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이면 하나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살 예정이거든요. 당근마켓에서 중간중간 싸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 절친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당근마켓 보면서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물쇠는 저는 안 쓰긴 했는데 큰 센터에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도난의 위험이 있겠죠. 아무래도 단기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을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안차 자물쇠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작은 센터에서 뭐 도난 위험도 없었고 중요한 물건을 갖고 다니지도 않긴 했지만 아무튼 정리해보자면은 신분증 필수, 물통 있으면 좋고 자물쇠, 칫솔 치약, 밥을 먹으니까 이거 4개 정도? 그 외에는 딱히 막 필수품이라고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 자판기를 보면은 웬만한 거 다 있을 거예요. 생리대 있었고 자물쇠 있었고 물 있었고 간식, 커피 뭐 다 있기 때문에 첫날 자판기를 확인하셔서 이거 갖고 다녀야 되겠다, 이건 필요 없겠다, 여기서 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 톡에도 보면은 톡이 와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장 규정도 있는데 챙 있는 모자 안 되고 머리 긴 사람이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긴 머리나 이제 주얼리 같은 거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팔을 입었을 때 확실히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가 많이 긁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덥더라도 긴 팔이 조금 상처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는 필수 어플은 쿠펀치, 원더셔틀,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은 확정 문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뭐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은 없겠죠. 쿠펀치는 쿠팡을 이제 처음 할 때 무조건 깔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필수 어플입니다. 쿠펀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원더 셔틀이 있어요. 이거는 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처음에는 자기 정보 입력하고 어떤 센터에서 일할지 선택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 쉬워요. 무조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신청하면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쿠팡에서 확정 톡이 와요. 그거를 꼭 보시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월 6일 근무 확정 이런 식으로 확정 톡이 와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확정이 안 됐다는 톡이 오거든요. 이게 좀 밤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꼭 보시고, 그냥 무작정 확정이 안 되는데 나간 불사상사 없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원더 셔틀은 최근에 저도 깐 건데 이렇게 뭐 버스 위치, 쿠팡 버스 위치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거 받으면은 제가 기억으로는 원바코드라고 제 010 뺀 전화번호가 이제 제 바코드예요. 그거를 입력하고 어디서 타는지 그런 정보 입력하면은 되는 건데, 마이 페이지 가면 이런 QR이 있어요. 그러면 버스 타기 전에 이거 켰다가 버스 탈 때 이거 QR 찍고 타면 되는 거예요. 쿠폰치는 정말 신분증과 함께 꼭꼭 필요한 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을 하고 단기로 항상 갈 때마다 체크인하고 여기도 QR이 있거든요. 이 QR 찍고 신분증 주면은 출입증을 줄 거예요. 그 출입증을 현장에 들어갈 때 찍기도 하고 하면 되고요. 쿠폰치에서 좋은 게 여기 급여가 있어요. 급여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내가 받았던 급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다음날 업데이트가 돼요. 저는 6월 6일날 나갔으니까 6월 7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얼마 받았는지 뜨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내가 얼마 수당 받았는지, 얼마나 보험으로 빠져나갔는지 이렇게 뜬단 말이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의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주의사항은 근데 정말 없습니다. 무조건 센터를 공략하라. 절친분들이 막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하나로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정말 이번에 센터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여가지고 센터 리뷰나 후기를 좀 잘 알아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큰 센터일수록 일이 많고 그만큼 사람도 많이 뽑기 때문에 출근율이 좋지만 일이 힘든 경우가 많죠.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항상 인원 체크를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많으면은 줄을 많이 서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줄 서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줄 서야 되고 인원 체크할 땐 당연히 줄 서야 되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엄격할 수도 있고 단기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엄격한 룰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출근율이 좋고 돈을 많이 주겠죠. 일이 많고 힘드니까. 작은 센터, 제가 다니는 센터는 또 그 반대죠. 시급은 적고 안 뽑힐 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없고 줄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없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돈이 적다. 뭐 다 단점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 장점만 하겠습니까? 급돈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큰 센터로 가는 게 맞고, 안정적이고 일이 없을 때 지속적인 일을 찾고 있다 하면은 작은 센터로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본인 집이랑 얼마나 가까운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쿠팡 일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언정 어쨌든 쉬는 시간이 없이 일하는 시간에는 꼬박 일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엄청 절실한데 그런 쉬는 시간은 출퇴근이 너무 힘들면 어떤 일이든 많이 고돼지잖아요. 본 일을 하기 시작이 앞서. 셔틀도 집 앞에 서면 정말 베스트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셔틀을 타고 센터까지 갈 때도 집이랑 가까우면은 덜 피곤하니까 집과의 거리를 고려하는 것도 피곤도를 좀 낮추고 장기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자차는 상관이 없죠. 자차는 그냥 뭐든 알아서 하세요. 근데 기름값 정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가는 센터는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런 기름값 고려도 하면 좋겠다. 센터 위치상. 위치도 은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업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냐?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은 입고나 출고가 그냥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센터에서는 4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입고랑 출고랑 허브랑 ICQA. 저는 허브는 안 했고 앞으로 해볼 생각도 없어요. 허브는 말 그대로 상하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쿠팡 힘든 일, 무거운 거 지고 이렇게 상하차 나르는 거. 그리고 입고는 인바운드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들어오는 거, 들어온 상품 분류하고 다시 센터 그 단프라라고 상품을 담아놓는 통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넣는 거랑 출고는 아웃바운드라고 해가지고 상품을 내보내는 그 과정들, 단프라에 있던 상품들을 빼내고 포장해가지고 차로 보내는 그런 과정들이고, ICQ에는 저도 우연히 다니다가 제안받아서 했는데 뽑는 것도 많이 안 뽑는 것 같고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진 않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ICQA 하는 데서 누가 사람이 좀 필요하거나 물량이 많을 때 임시로 뽑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재고조사 하는 건데 단프라에 있는 상품 개수나 그런 거랑 전산에 있는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단프라에 있는 거 세고 전산이랑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여서 저는 좋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맞는 분들은 또 엄청 지루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지루한 거 좋아해서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아,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데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저희 센터에서 했던 공정인데 입고만 하고 출고만 하고 허브만 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저희 센터는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고하다가 출고하고 출고하다가 입고하고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자가 그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거 하세요 라고 하시면은 별로 뭐 이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시켜도 돼?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천 센터의 경우에는 쌀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쌀이. 근데 이천이 또 쌀이 유명한 데잖아요. 근데 쌀은 맛있지만 무겁다. 그런 무거운 게 나올 수 있는 지역 제품들이 있는 센터는 살짝 피한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특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역적인 특성이 약간 반영되는 센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쿠팡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옮겨가 다니시는 것 같아요. 나 어디 센터 있다 왔어 이런 식으로 아시는 분 거기 있었다 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쿠친들한테 그런 정보를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특근이 있는 센터는 따로 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특근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근에 대한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특근 많고 일 많고 이런 데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쿠팡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인데, 장점은 무조건 당일치기죠. 내가 뭐 일을 엄청 열심히 했든 안 했든, 하지만 전 물론 항상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주 뽑혔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날에 바로 지급이 되잖아요. 이것만큼 꿀이 어딨어요. 이거는 진짜 1티어의 장점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일하고 오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요. 제가 8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집에 오면은 빠르면 5시 반? 늦으면 6시란 말이에요. 오후 6시면 정말 자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정말 알찬 하루를 꾸릴 수 있다.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되고, 밥 주고 제 시간에 끝내주고, 쉬는 시간 되면은 밥 바로바로 끝내주고,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좋았고, 지금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단기직을 위한 특강을 했었어요. 그때 들었던 게 일정 기간을 채우면 단기직들도 퇴직금을 주고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진짜 센터만 잘 고르면은 웬만한 조소보다 대우가 괜찮다. 계약직 분들도 봤을 때 뭐 보건 휴가, 무슨 휴가 뭐 다 챙겨주고
저 웬만한 데보다 괜찮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은 계약직 전환 톡이 오거든요. 계약직 전환이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쉬운 것 같았어요. 그거를 이제 뭐 또 연장하고 이런 거는 별개지만 물류센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단점은 이제 당일 지급의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죠. 당일 지급에 중독이 됩니다. 오늘 쓰고 어차피 내일 또 버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뭔가를 보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그때 뭐 이 정도? 저도 뭐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원래 목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10월부터 했으니까 가을, 겨울, 봄 지나고 여름만 하면 되는데 이 여름을 제가 일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긴 하지만 9개월 차 9개월의 느낌은 이 정도였고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항상 댓글을 달아주세요. HR팀에 물어보거나 건너거나 듣거나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쿠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또 생각보다 엄청 좋은 투잡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또 쿠팡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주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드시면서 여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쿠팡에서 만약에 저를 보시게 되신다면 아는 척 꼭 해주시고 하이파이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꼭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저 보면 안녕.